자,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뭐냐. 어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날짜는 뭐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어제부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공식 걸었습니다. 그렇게 어매불만 기다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성렬이 덕분이죠. 성렬이가 큰 공을 세웠지. 네. 차마 아무도 생각 못한 거를.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친놈 아닌가 이런 뉘앙스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도 실드를 못 쳐요. 국민의힘도 그거잖아요. 잘못이지만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하는 거죠. 명분은 없는 이야기고 윤석열 탄핵을 공식적으로 외쳐서 원래는 내일이었죠. 운명의 토요일 저녁 윤석열 탄핵안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 오늘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앞당길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국회의장하고 뭐 이렇게 합의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기다릴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만약에 네. 섣부르게 빨리 표결을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찬성표가 많이 안 나오면 잣대는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건 반격의 기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탄핵 투표가 만약에 부결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올 거고 그러면 윤석열이 계엄령할 명분을 준다.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은 수족이 잘리고 있어요. 잘 안 되긴 할 겁니다만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처럼 상황이 왔으면 그 확신만 들면 오늘 저녁에라도 완전히 초대기 상태일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뭐 이준석이네 누구네 다 목소리 내고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92석은 완벽하게 지금 됐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6석 이상은 되지 않나. 그만 2석 남은 거니까 오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이 어제 걸었던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안 김건희 특검법 동시 표결하겠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해졌냐면 제가 어제 잘못 전달해진 정보가 있어요. 나는 제 의결하고 탄핵이 다 똑같이 200석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주 유사하지 않으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통령 탄핵 소추는 지금 현재 300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석이 필요한 거고 김건희 특검법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재석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지금 당론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 소추 투표에 안 들어와 버리면 그쪽에 눈치 보는 놈들도 못 들어와 버리면 상당히 이건 통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니들 찬성한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구조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나는 둘 다 200석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위에 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는 숫자의 3분의 2라고 했던 건 맞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면 무조건 3분의 1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김건희 탄핵 특검을 걸어버림으로써 안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야, 민주당 진짜. 야, 진짜 잘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왜 이렇게 유능한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굉장히 뭐 진보는 사악하다 이런 말 들으면 요즘 보수 쪽에서 그런 말 하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건 뭐냐면 국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라도 이거 이제 방송을 지키면서 상황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 오늘 한동훈의 입장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말하자면 이제 내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 계엄까지 해봤다 이런 놈인데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면 김건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윤석열 탄핵을 막겠다고 일부 반대할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김건희 특검 무조건 통과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살겠다고 야, 그거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냥 너를 내가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결과적으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오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계속 낮에 뭐 우원식 국회의원장을 만나러 간다 뭐 아니면 국민의힘 뭐 의회총회를 참석한다 완전 주접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8석이 안 돼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있으면서도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바뀌니까 거기다가 윤석열이 막 국회 5회 만에 하니까 아 이거 오늘 안에 결정 나겠구나라는 확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것만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어제는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이 대통령 내란죄를 먼저 수사해야 된다면서 10일 날 상설특검안을 처리하겠다. 저번에 한번 올렸었죠. 발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10일 날 상설특검안 처리하겠다는데 저게 이제 상설특검을 원래는 최혜병 그렇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시에 저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발의를 해놨던 건데 내란행위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만들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한 수사부터 하겠다. 야 상설특검을 이렇게 쓸 줄 또 몰랐네요. 1호를. 전방위 압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나왔던 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확정했던 거고 이게 이런 거였어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짧게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탄핵을 하면 국민의힘이 괴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게끔 쟤네들이 짜냈던 건 추경과에 똑같아요. 윤석열이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벌겠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 그게 완전 급물살을 타면서 당론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중에 어제 나섰던 게 나경원이죠. 나경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어제 로텐더홀에서 지금 민주당 규탄 대회를 했어요. 나경원도 쓸려가는구나 죠. 유삼영 위원장님 대기하십시오. 씨발 진짜.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고 저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몰고 가고 싶은데 그게 지금 밖에서는 국회 밖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내란죄는 총살도 가능하다 막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같이 그냥 방조범식으로 같이 몰아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김기현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순간 귀를 의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줄 다 놓은 것 같아 쟤네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엄을 하지 말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계엄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그럼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계속 이상한 논평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전부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정말 국민의힘에서 딱 한 명의 되게 오래된 정치인 그것도 원래는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분만 나와서 정말 제가 정말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말을 그 사람 하나만 하더라고요. 자. 국회가요 2차 계엄의 방지법을 신속 발의했습니다. 동일 사유 계엄 금지. 또 계엄령 내릴까 봐. 사실 윤석열이가 계엄령 내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쩔어서 생각하면 윤석열 같은 마인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술에 쩔어 있는 자가 제정신이 아닌 자가 대통령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부로 수명을 끊어야 돼요. 어쨌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는 어제부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계속 말리는 분위기거든요. 각 뭐 밤 10시에 그냥 담화문 발표하겠다. 안 됩니다. 취소. 맞아. 아침에 10시에 발표할게. 취소 이런 식인 거야.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보를 취합해 보면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물러날 생각은 없고요. 자기 입장을 거짓말 또는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자체가 이미 2년 반 전에 국민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이게 지금 계엄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셨어요? 계엄 내리실만 했네요 합니까?
근데 원래 쫓겨가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뇌피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박근혜가 왜 탄핵하는 말미에 기자들 뭐 정규제 TV 나가고 맞아. 저 뭐야 노트북 못 들고 들어오게 해갖고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설명하면 다 이해하겠지. 안 됩니다, 그거. 이미 이제 대세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애들이 지금 좀 업데이트가 늦는 거야. 상당수는. 업데이트도 늦고요. 다들 자기 밖을 생각하고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뭐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걸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끌어보자 그래서 책임 총리제 타령하고 앉아 있는데 그냥 걔네들은 이제 자기 밖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괴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혼돈의 상태고요. 여러분들 메시지 안 나오고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탄핵 통과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까지 같이 걸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무지하게 재밌구만요. 민주당 정말 좋네요. 부부를 같이 보내는.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국회의원들 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다. 탄핵 표결 정해진 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장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나오는 자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대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에 가장 세상에 제일 그 빠른 사람 우리 안철수 씨 윤석열이 자진하에 안 하면 여당 탄핵 각을 피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네, 오늘은 완전 상황이 급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빨리 선수를 친 게 조경태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했고 이제 윤상현 어쩌죠? 반대했는데. 윤석열도 수사도 받아야죠. 우리 남영 위원장 설레네. 미치오를 찾아오자. 내년 4월 달에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같이. 네. 자, 근데 얼마나 정신병자인지를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렸던 두 가지 이유가 자기가 임명한 족족 장관들 탄핵했다는데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산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삭감액이 다 합쳐 한 4조쯤 돼요. 670조 중에. 근데 윤석열이 까먹은 거 한번 볼까요? 월 세수 결손액 최소 35조 원. 정부 예측치보다 5조 원 초과. 저 세수 결손액이 뭡니까? 법인세. 부자 감세. 법인세는 이제 지가 경제를 못 해가지고 못 거둔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부터 땡 해서 35조 원 세수 결손해야지 해도 저렇게 못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결손 낸 거는 저런 거고 그래놓고 예비비 많이 받아갖고 해외 순방통에 끌어왔어요. 저 예비비는 국회 보고도 못해요.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그러니까 그래놓고 민주당이 그걸 삭감했다고. 다 깎은 것도 아니에요. 삭감했다고. 그래서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예산은 4조 원 감액했잖아요. 잠깐 그럼 그 예비비 우리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했어. 엊그저께 방송에서. 그게 다 깎으면 안 돼. 정권이 바뀌어갖고 우리 쓸 게 없어. 우리가 쓸 게 없으면 어떡하냐 하는데 그건 나중에 추경하면 돼요. 그럼요. 좀 늦죠 뭐. 그렇구나. 그냥 뭐냐면은 일단 저거는 징벌적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는데 저게 빡쳐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맞아요. 계엄령의 이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봐봐요. 비상계엄령 선포. 야당이 탄핵하고 예산 삭감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반국가 행위했다 이런 거야. 이게 정신병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렇게 반대를 하는 야당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저놈들이 전부 다 빨갱이라서 종북 세력이라 제거를 해야 된다. 저 종북 세력과 부정선거가 결탁해서 이번 총선이 우리가 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투 707에 이게 지금 대북 관련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자체를 다 종북이라고 봤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들한테는 대북 문제였던 거죠. 아니 뽑은 사람들은 다 빨갱이야. 네. 우리나라 국민들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등신 새끼 진짜. 그러니까 이래놓고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거요. 검사란 놈이 법을 몰라. 계엄령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불법성도 없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빌미로 계엄령을 뿌립니까? 그러니까 조중동도 그 누구도 윤석열 실드를 못 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셀프로 탄핵을 해버린 거야. 일설에 의하면 김건희랑 살기 싫다. 탄핵 당하자 차라리. 예. 저도 그래서 계엄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 하기 싫구나. 좀 끌어내려 주십시오라고 저지까지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던 건 그런 거죠.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저분이 제1호 헌법연구관입니다. 저 보수 인사잖아요. 윤석열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이다. 비상계엄이 헌정 중단이다. 저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탄핵하면 헌정 중단이라고 했던 거를 논리적으로 깨줘요. 보수 인사. 그리고 어제는 법학 교수들, 2,000명. 법대 쪽, 법전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야, 너 내란죄야. 이건 이견이 여지가 없거든요. 헌법재판소 가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적으로 봤을 때 법조인들 누구라도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밖에서 보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란죄라니. 네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기 대가리에 총을 겨누냐 이 말이죠. 멍청하세요. 그렇죠. 멍청해서.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에 평온해야 할 정도의 위력 행사한 폭동이었다. 왜 뭐 위수령이네 뭐네 해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천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뭐 정권 존복을 목적으로 또는 그게 아니라도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그 지역에다만 계엄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행위가 폭동이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만 지금 여의도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만 행사한 폭동이다. 다른 맥락에서 보면 계엄 선포는 고의적 내란이다. 윤석열 물러나야 된다. 대한법학교수회에서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이게 헌법재판소까지의 법적인 논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는 오늘 국회에 왔으면 제대로 된 경찰이나 검찰이나 였다면 윤석열 체포했어야 되는 사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분위기가 얼마나 좀 굉장히 급변하고 있냐면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당장 JTBC와 MBC가 그냥 내란죄라고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탄핵하라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하라로 굉장히 강경하게 맞아. 나갑니다. 이제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국민의힘도 요동쳤습니다. 당원들이 저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윤석열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국민의힘 당원 탈당 인증 사태. 내가 아무리 이직이라지만 계엄령은 못 보겠다. 그렇죠.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윤석열 찍은 사람인데 20대, 20, 30대로 보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꼴까지 보면서 나왔다 여의도에 나왔다 하는데 정말 댓글의 반응이 뭐냐면 자랑이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렇게 말을 한들 이 나라를 이미 망쳐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어제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수에 나온 국민의힘 김상욱 현역 의원이에요. 대통령께서 국정수행이 가능한 상황인가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론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국민의 심정은 우리가 어제 재밌는 자리에서도 봤지만 차우세스크처럼 정말 현장에서 뭔가 결판 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화해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게 국정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공중파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중동 일제히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내가 윤석열 지지자고 찍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새끼인 줄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3년 전부터 그렇게 귀에 뭐가 박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답하네 진짜. 중앙일보 나라 난장판 만들고 친문막 지키는 윤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자기 탄핵 막기에만 급급해 있는 상황이죠. 뭐라고 해도 안 믿을 거고 그나마 지금 생각 있는 참모들이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말리는 중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담화문 발표한다 그러면 아직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오겠다고 지랄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동아일보 윤석열 남은 2년 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2년 5개월 남았다는 거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는 건 임기를 그만해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었던 신문들이 다 등을 돌리긴 했지만 본인들한테도 역시 책임이 있다는 거는 좀 예. 지워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지금 되게 보면 역사의 죄인이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역사의 죄인.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40년도 넘은 사실은 최근에요. 21세기에 계엄령한 나라들 리스트가 돌던데 선진국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후진국들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보면 후진국형인 거죠. 정치가 사라져버리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다 보니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거를 국회가 용서한다? 그래서 역사의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고요. 어제 MBC는 정말 자막으로 뼈를 때립니다. 계엄 중재를 탈당으로 퉁치겠다고 윤석열 나가달라 이런 거였었잖아요. 윤석열 앞에 다시 쩔보. 저거 보고 한동훈 부글부글 했을 거야. 저게 정말 MBC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따옴표를 빌려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앞에서 다시 쫄보 맞잖아요. 자, 근데 어제 나왔던 긴급 여론조사가 윤석열 탄핵 찬성 73. 웬만한 여론조사들이 다 저 방식이었거든요. 약 7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긴급 여론조사에서. 반대 24인데 저건 신경 꺼도 돼요, 이제는. 완전 신경 꺼도 돼. 찬성 73은 최근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탄핵 찬성하냐 명태균 게이트 나왔을 때 많아 60이었어요. 근데 15%포인트가량 오른 겁니다. 국민들 마음을 급변했지 왜? 윤석열이 지가 셀프 뻘짓함으로써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는 그걸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그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재명, 조국, 정청래, 박찬대, 김민석, 한동훈 잡아다가 뭐 하려고? 설사 계엄령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체포를 한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유가 있고 명단이 리스트가 나온 게 아니라 전화로 불러주는데 어이가 없어서 메모를 하다 그만뒀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놈이었던 거죠. 이걸 누가 실드를 치겠습니까? 자, 저 여론조사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70대 이상도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56.8%. 반대가 3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많이들 정신이 돌아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포기했다. 너를 포기했다. 내가 찍었지만 포기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리 지지해도 계엄은 아니지 뭐 이거죠. 지금 상태는 혼돈의 카오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극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일 거고 좀 상식적인 사람들은 저건 미쳤구나 진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요 108명이 이런 방식으로 당원들 저지랄 하지. 지금 이들 입장에서 보면 KBS까지 돌아섰지.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미국까지 돌아서 이따가 그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버티냐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누구나 다 혼돈일 거 아니에요. 특히 국민의힘 그중에 108명 입장에서는. 그러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지금 의원총회 국민의힘 들어가서 2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중간에 조경태 나와서 대충 어떤 브리핑을 한 것 같고요. 자, 좀 읽어드릴 거 좀 있고요. 지리사님, 푸나님, 마차님, 윤정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셨고요. TH03님 우리 대학생 아까 읽어드렸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김영일님, 존경하는 푸나성님, 웜의 이윤정님 겁나게 오랜만이요. 말괄량이 마차님, 김건희는 지금 심리 상태가 궁금하네요. 목소리 들려줘요. 김건희 어떨까요? 그래 내가 계엄령 하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하자 그랬어? 네가 똑바로 했으면 지 여기까지 왔냐고. 야, 네가 하자고 했던 거잖아. 이제 어차피 밤에가. 내가 그래서 월, 날, 일시까지 다 정해줬는데 그걸 똑바로 못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윤석열이한테 게임하라 그랬는데 그걸 술김에 잘못 알아듣고 계엄했다고. 지금 정설은 12월 10일 날 있을 예정이던 김건희 특검법 그거를 막기 위한 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인포레이터 싱귤라레스님. 미국도 손절각 우크라이나 돈 퍼주고 포탄 퍼줘서 고마웠다.
이제 서로 몰랐던 걸로 하자. 자, 함께 즐겁게님 감사하고요. 기다려 봄님 고맙습니다. 박민규님, 날이 밝기 전 가장 어둡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동특이 1분 전.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계엄군 내에서 여기저기 발 빼고 내부 고발자로 나왔기 때문에 국힘도 못 버틴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김영일님, 김용남 전 의원과 신윤규 변호사 얘기 들었어요. 비록 국힘에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을 미친 새끼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참사리님 고맙습니다. 땡큐.